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지호입니다. 최근 유가가 빠르게 상승세를 보이면서 주식시장도 그렇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4월 20일이었죠. WTI라고 그러죠.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기준으로 마이너스 40달러까지 기록하면서 바닥에 대한 절대적인 어떤 그 공감대가 형성되는 모습입니다. 이번 시간은 유가와 삼성전자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보고 그리고 앞으로의 장세에 대해서 함께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와 삼성전자, 유가의 의미. 제가 예전에 그 책에서 읽었던 것 같은데요. 자유시장 체제 하에서 우리 모두는 소비자이자 생산자이며 그리고 채권자이자 채무자이다. 소비자라는 것은 뭐 이해하겠는데 생산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뭐 우리가 그 직장이라든가 혹은 이제 사업을 통해서 생산 활동에 참여를 하죠. 그리고 채권자이면서 채무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오르게 되면 우리가 소비자, 생산자, 채권자, 채무자 모두가 이제 뭐 좋아진다고 봐야 될 것이고요. 반대의 경우는 경제 주체 모두가 상당히 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유가 하락이라는 것은 소비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투자가 위축이 되고 고용이 또 감소가 되고 기업이 위기가 오면서 금융 위기로 이제 확산될 것이라는 그런 어떤 많은 상상력들이 이제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되겠고요. 자, 오늘 장세처럼 이제 실전을 통해서 본다면, 어제 이제 유가가 20% 넘게 이제 급등을 했죠. 그러면 유가가 상승하면서 직접적으로 이제 그 정유라든가 석유 플랜트, 조선, 뭐 상선, 이런 관련주, 직접적인 관련주들이 오늘 이제 많이 오르고 있는 모습이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좋은, 경기 회복에 좋은 시그널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서 적정선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이 될 것이고, 아울러서 삼성전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상승, 우상향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5초, 5말 6초라고 하죠. 5월 말에서 6월 초 정도가 되면은 삼성전자가 기존에 어떤 그 박스권 등락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랠리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위주로 전에도 우리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제 강조해 드렸는데요. 1차적으로 배럴당 이제 30달러를 돌파하게 되면 이제 그 외국인 순매수 전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봐야 되고요. 2차로 본다면 궁극적으로 이제 그 배럴당 45달러를 돌파한다면 뭐 외국인들이 뭐 주식을 안 살 수가 없는 외국인이 이제 순매수가 전환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해 본다면 모처럼에 우리가 이제 삼선 전환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조 지표죠. 이것은 이제 추세 전환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보는데요. 삼선 전환 동상 지금 일봉도 그렇고 그다음에 주봉도 양전환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월봉상 양전환이 되려면 배럴당 45달러가 돌파가 돼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봉상 이제 양전환이 됐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순매수할 수 있는 어떤 좋은 환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유가가 회복이 되면 그게 이제 경기 회복의 어떤 시그널이라고 봐야겠고 지금 그동안에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이 대략적으로 한 20조 원 넘게 순매도했던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한국을 포함한 이머징 마켓 중심에서 계속해서 매도를 했는데요. 유가가 이제 그 상승 전환되게 되면 굉장히 매수 전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된다면 결국은 이제 그 삼성전자를 살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그 순매수 전환이 된다면 일단 그 가벼운 중소형주 중심으로 장세가 전개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비메모리 관련 중에서 기존의 어떤 비메모리 어떤 천병, 삼성전자 혹은 비메모리 천병 혹은 주도주 차원에서 리노공업이라든가 SNS텍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씀드리고 이제 역사적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뭐 역사적 고점을 많이 돌파한 게 아니라 이제 살짝 돌파하고 눌림목 조정이 좀 예상이 되는데 두 종목은 계속해서 봐야 돼요. 그리고 기타 이제 기존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네페스라든가 AD 테크놀로지 그리고 SF 반도체가 좀 많이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SF 반도체, DBI텍 이런 것들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고요. 체험 VIP 관련해서는 최근에 체험 VIP에 참여하신 분들은 저희가 일단 삼성전자 랠리가 본격화 되기 전까지는 바이오라든가 대북테마, 특히 이제 비대면 관련주들이 상당히 이제 시장을 그동안 지배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최근에 어떤 VIP에 참여하신 분들은 특히 바이오 비중을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단타 매매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한 연말 정도 혹은 내년 상반기까지 중장기로 길게 놓고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 지금 바이오, 뭐 비대면도 그렇지만 바이오가 사실 바이오가 절대적으로 시장을 지배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맨 끝에 이제 채용 VIP 관련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로 하면은 이제 우리가 WTI라고 하죠.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기준인데요. 지난 이제 4월 20일이었어요.
이게 이제 선물이니까 이제 가능했던 거죠. 선물이니까 가능했고요. 마이너스 40달러대까지 폭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가 이제 절대적인 바닥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제가 여러 차례 이제 반복을 해서 강조를 해드리지만 지난 그 3월 19일이죠. 3월 19일 날이 최악의 시점이었죠. 그리고 3월 20일 날 이제 미국과 이제 통화 수합을 체결하면서 장세가 이제 급격하게 호전이 됐는데 그때 상황이랑 보면 되는 것 같고요. 이런 상태를 최악의 구간을 통과하게 되면 그 시장의 어떤 그 주체 세력 중심으로 해서 바닥에 대한 공감대가 굉장히 강렬하게 형성이 되거든요. 이제부터는 이제 시장을 우상향 쪽으로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1차적으로 본다면 30달러를 제가 이제 많이 강조해드렸습니다. 30달러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추세적으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배럴당 45달러입니다. 지금 잠시 후에 우리가 이제 삼선 전환도를 보도록 하겠는데 일봉하고 주봉은 이미 그 양전환이 됐고요. 양전환이 됐고 월봉상 이제 그 삼선 전환도가 양전환 되기 위해서는 45달러를 돌파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 것이고요. 1차적으로 이제 30달러를 배럴당 30달러 돌파하게 된다면 외국인들이 이제 기존의 어떤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준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삼선 전환도입니다. 위에가 이제 그 주봉입니다. 주봉. 일봉은 이제 뭐 나도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주봉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에 계속해서 음이 전개된 상태에서 드디어 첫 번째로 이제 그 양전환이 되는데 이 삼선 전환도가 사실 우리가 단기로 맞추기 그렇지만 좀 긴 흐름을 맞추는 데는 굉장히 유효한 지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보조 지표는 시계열 개념이 많거든요. 시간 흐름하고 이제 동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삼선 전환도 같은 건 시간 흐름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추세를 우리가 추세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공식 같은 경우는 이 봉차트 형성, 봉차트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세 개 봉차트를 넘어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세 개의 음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발점, 주가가 하락할 때는 출발점에, 첫 번째 출발점의 상단을 돌파하게 되면 기존의 그 음에서 양전환 되는 모습이고요. 반대로 이제, 상승 추세에서는 세 개의 양봉의 출발점이죠.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네요. 출발점을 하향 이탈하게 되면 이제 기존의 양전환 추세에서 음전환으로 이제 전환되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보시게 되면 주봉상 이제 맨 끝에 화살표가 보이죠. 하나, 두 개, 세 개를 주봉상 넘어섰기 때문에 주봉상 이제 삼선 전환도 양전환 된 거고요. 음봉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 이제 음전환의 연속 과정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월봉사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굵은 수평선이 가려 있지만 자그마한 또 음봉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배럴당 45달러를 돌파하게 되면 월봉상 삼선 전환도가 이제 양전환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45달러를 넘어서고 주식을 우리가 사게 되면 좀 많이 후행적으로 접근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일봉의 어떤 그 삼선 전환도 주봉상 삼선 전환당 양전환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좀 적극적인 매수 관점으로 시장에 좀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삼선 전환도 또 좀 우리가 자세하게 좀 공부해 보시면요, 굉장히 또 대세를 예측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또 확률도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이제 그 맨 위에가 이제 그 서부텍사산 중진류고요. 아래가 이제 삼성전자, 즉 그 유가와 이제 그 삼성전자의 상관관계인데요. 지금 기간은 다 동일합니다. 1월 10일이요.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 1월 10일자인데요. 보면 이제 그 먼저 그 WTI가 하락 반등돼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하락 전환되죠. 이때는 이제 삼성전자는 그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양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가가 하락하고도 삼성전자는 이제 그 두 주 연속에 상승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유가가 이제 사실 하락에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 중에 하나였나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 이후서부터 잠시 후에 또 보도록 하겠지만 그 이후서부터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그 순매도로 이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유가는 WTI 기준으로 유가는 이미 1월 그 10일 날 그 하락 시그널을 보여줬다 이렇게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놓쳤다 하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다음에는 이제 시행착오를 안 하면 이 지표를 보면서 이제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죠. 자, 보시면 이제 그 위에가 이제 WTI고 아래는 이제 그 매매 주체별 동향입니다. 보시면 이제 그 1월 10일이고 1월 10일 날 의미 있는 음봉이 나오고 그다음에 2월 28일 날도 이제 의미 있는 굉장히 커다란 음봉이 발생되는데 그때 한번 그 날짜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서부터 이제 현재 우하단으로 갈수록 이제 우측으로 갈수록 이제 현재에 가까워지는 거죠. 자, 이제 밑줄 친 선이 1월 10일자입니다. 1월 10일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1월 10일 날 외국인들은 이제 10일, 13일, 14일 3일 연속 순매수 전환돼 계속 순매수 기조를 이어졌어요. 그리고 15일 이후서부터 순매도로 전환되는데 그 이후서부터 보니까
물론 이제 그 사고 팔고 하지만 이제 매도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져요. 그리고 1월 29일에서 여기 1월 30일이죠. 이때서부터 본격적으로 매도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월 25일서부터 이후서부터는 2월 24일 이후서부터는 매도가 굉장히 강화되죠.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그 여하튼 간에 이제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이 대략 한 20조 넘게 이제 순매도한 것 같아요. 2월 28일인데 2월 28일 장대 음봉이 나오죠. 그 WTI가 2월 28일 이후서부터는 매도세가 굉장히 강화됩니다. 매석게 아주 강화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가와 어떤 그 외국인 매매와의 어떤 상관관계를 살펴봤는데 유가가 30달러를 넘어선다면 이제는 매도세가 급격히 둔화되거나 혹은 순매수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오르고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크게 부각이 되면 삼성전자 오르면 다른 종목이 못 오를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삼성전자류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삼성 SDI 이 투톱 체제로 다시 어떤 그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왕이 귀환한다고 할까요? 자, 삼성전자와 이제 유가와 이제 매매 주식별 동향을 받고 삼성전자와 어떤 매매 주식별 동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그 1월 10일자, 1월 10일자인데 그 이후에 주가는 좀 올라왔어요. 이거는 이제 일봉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그 이후에 한 일주일여 정도, 뭐 2주일은 좀 안 되죠. 일주일 가까이 이제 주가가 이제 상승했는데 그 순매수, 3일 연속 순매수했다가 3월 15일서부터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매도했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1월 말 이후에도 이제 매도가 이제 강화되는데 특히 이제 2월 24일 이후부터 매도세가 굉장히 매서워지는 거죠. 그리고 2월 28일인데 2월 28일 날 6,300억 매도했는데 특히 이제 그 2월 말 들어서면서 뭐 매도세가 무지하게 이제 강화되는 그런 모습이었죠. 이제는 이제 외국인 매도세가 상당 부분 둔화가 됐고 어떤 그 시그널들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있지만 우선순위를 본다면 역시 유가가 삼성전자 궁극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순매수 전환되기 위해서는 유가가 30달러 넘어서는 시점이 돼야 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봤던 자료죠. 여하튼 간에 지금 이제 3월 19일이죠. 3월 19일 날이 이제 절대 바닥이죠. 3월 20일 날 이제 그 한미 간 통화 수합이 또 개최가 됩니다. 3월 19일이 최악의 어떤 그 상상력이 반영이 되면서 매도세의 상당 부분이 이제 긍정적으로 본다. 매도세의 상당 부분이 소비를 됐다고 보는 거죠. 그 힘으로 올라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월 말 6초, 5월 말에서 6월 초까지는 뭐 박스권 등락이 계속해서 예상이 될 것 같고요. 좀 길게 놓고 보신다면 편안하게 지금 삼성전자 저희 그 회원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박스권 하단에서는 편안하게 너무나도 뭐 편안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사는 거죠. 또 개별주 좋아하는 분들은 또 개별주 사는데 삼성전자를 선호하는 분들은 뭐 삼성전자라든가 혹은 삼성 SDI 박스 하단에서 이제 많이들 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3분기까지는 장세가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유가 회복도 있고요. 유가 회복 기대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C 사태라고 얘기하겠습니다. C 사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3분기까지 강세장을 보이고, 그 다음에 4분기면 이제 한 10월 달이 되는데요. 4분기에 접어들면은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어떤 그 탄력이 좀 둔화가 되고, 그 다음에 기대감도 이제 많이 됐기 때문에 기대감도 이미 많이 된 상태에서 한계 기업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뭐 각국마다 어떤 그 재정 정책, 각종 부양책으로 특히 이제 그 부실 기업들의 회사채 혹은 기업업을 우리가 사준다고 그러죠. 그런데 한계는 있고 기준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계 기업들 속출 가능성은 뭐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여하튼간에 10월 이후부터는 또 이제 그 C 사태가 다시 또 지연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약세장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자, 삼성전자고 이제 HMM인데 이거는 이제 현대상선입니다. 어찌 보면 이제 최악의 종목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자, 지금 이제 보시면 두 종목을 비교를 해 보시면요. 지금 3월 19일 바닥에서부터 1차 상승한 다음에 삼성전자는 전혀 못 오르고 있어요. 이 박스권 등락을 보이는 가운데 시장은 지금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또 이제 그 기대감도 많이 반영이 된다고 봐야겠죠. 그러면서 매기가 HMM이라든가 이제 낙폭과대한 경기 민감들이죠. 특히 소재산업재, 조선철강기계화, 한국전력도 그렇고 이런 쪽으로 매기가 집중되면서 삼성전자 대비 많이 올랐어요. 삼성전자 대비 오버슈팅이 전개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유동성이라든가 정부 정책인데 이게 이제 4분기에 접어들면 힘을 이제 상실한다고 보고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우상향 전개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재미있다고 보면 안 되겠죠. 하여튼 삼성전자가 오르게 되면 지수는 오릅니다. 오를 수밖에 없는데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져요. 그러니까 지금 장이 오히려 어떤 그 매매자 입장에서는 좀 좋은 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가 오르게 되면 매기가 시가총액 절대 비중이 높기 때문에 매기가 삼성전자 혹은 삼성전자류 혹은 삼성전자와
상승의 흐름을 같이 하고는 이제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그쪽으로 몰리게 되면 하락 종수가 지수는 올라가는데 하락 종수가 압도적으로 많을 가능성이 이제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유가가 소재 산업재가 상승한다는 것은 유가 상승에 좋은 시그널이고 또 이 소재 산업재, 조선철강, 기계화학 이런 종목들이 오른다는 것은 삼성 궁극적으로 이게 그 삼성자가 오르기 전에 어떤 리허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자의 결정적인 어떤 시그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한국조선해양 오늘 좀 많이 오르죠. 삼성 엔지니어링 굉장히 좋습니다. 펀더멘털도 좋죠. SK 이노베이션도 오늘 좀 많이 오르고 반면에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유가하고 역상관계가 있죠. 한국전력은 이제 그 우리가 흔히 경기 방어주라고 하고요. 한국전력도 역시 경기를 타긴 타지만 소재 산업재에 비해서는 뭐 절대적으로 적게 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한국전력은 뭐 유틸리티고 뭐 이유가 어떻든 간에 정부의 정책,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뭐 기본적으로 이제 보고서 보니까 유가가 배럴당 이제 1달러가 떨어지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뭐 700억에서 한 1000억 정도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 그 유가 상승 수혜주 관련주들이 많이 오른 반면에 한국전력은 그동안 좀 제법 오른 것도 있고 이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PBR이 0.3배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올해는 또 실적이 좋다고 하는데 길게 놓고 본다면 한국전력도 좋은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투자자 모두가 이제는 삼성전자 여기서 뭐 그 추가적으로 크게는 안 빠질 것이다 라는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된다면 관련주들 중에서 가벼운 놈들이 이제 먼저 천병 역할 혹은 이제 비메모리 어떤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시장을 또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는데 그 대표적인 종목이 전에도 소개한 바와 같이 리노공업이라든가 이제 SNS텍입니다. 리노공업은 비메모리 핵심이죠. 반도체 검색 소켓 전문 회사입니다. 우리가 검사 장비 업체죠. 그리고 또 뭐 최근에 이제 보고서 보니까 AP 칩셋이 이제 고집적화가 되면서 실적도 많이 좋아진다는데 여하튼간에 표시된 바와 같이 역사적 고점 돌파하고 이제 갓돌파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특히 이제 3월 19일 이번에 이제 C 사태로 해서 매도세가 상당 부분 소멸됐기 된 상태에서 상승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관성이 작용할 것 같아요. 관성 플러스 가수요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역사적 좀 돌파하고 첫 번째 눌림목에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할 것 같고 이런 종목이 오히려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SNS텍 이건 굉장히 재미있는 회사죠. 블랭크 마스크 업체인데 이 블랭크 마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노광공전 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뭐라고 그러죠? 팹리스 회사죠. 팹리스 회사에서 설계도를 만들면 설계도를 쿼츠라는 이제 유리 기판이 있어요. 거기다 올려놓고 전자빔을 쥐어줘요. 그러면 이제 패턴이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마스크 공정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제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이기 때문에 마스크가 몇 장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설계도가 다 틀리죠. 다 품종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브레이크 마스크 수요가 굉장히 이제 많아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SNS 때 오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역시 리노공업가 거의 흐름을 같이 하거든요.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이제 첫 번째 눌림목 구간이라고 보는데요. 뭐 계속해서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비메모리 관련 네페스 같은 경우는 뭐 사실 거의 뭐 용을 꿈꾼다고 그랬죠. 이거는 뭐 우리가 어설프게 중소기업이 아니라 중견 기업에서 뭐 어떤 대기업 쪽으로 넘어가는 제가 보기엔 그런 과정으로 해석이 됩니다. 좀 지루할 수 있더라도 뭐 지금 넉넉하게 좀 길게 놓고 본다면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지 않을 것이고요. AD 테크놀로지는 또 이게 우리가 AD 테크놀로지가 좀 디자인 하우스 업체라고 그러죠. 하여튼 TSMC와의 어떤 15년 관계를 끊고 삼성전자 쪽하고 이제 계약이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이제 대폭적인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좀 디스카트가 됐는데 좀 아쉬운 모습인데, 제가 보기엔 넉넉 잡고 뭐 내년 상반기 정도 놓고 보다면 크게 한번 승부를 볼 만한 그런 종목입니다.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고, SF 반도체는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하여튼 5,000원 초반이라면 우리가 계속해서 매수해야 되겠고, DBI텍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에 특화된 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매출 전체는 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뭐 마켓시어 자체는 뭐 크지는 않지만 역시 제가 보기에는 회사 설립 후에 최고였던 절정기에 진입하는 그런 어떤 사이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체험 VIP 회원 관련해서 이제 자세하게 안내했으니까는요. 하여튼 잘 읽어보시고, 특히 이제 최근에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이오든 비대면이든 우리가 남북 경협주도요 짧게 보는 게 아니라 길게 놓고 본다면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이제 임기가 2년밖에 안 남았는데 2년 안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이슈화될 가능성이 없고요. 펀더메탈이 튼튼한 종목 중심으로 이제 가치 대비 현저하게 저평가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으로 좀 우리가 길게 놓고 본다. 짧게는 아니고 길게 놓고 본다면 굉장히 좋은 그림이 그려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